자, 8쪽. 페이지 8쪽에 제목이 물질의 특성. 그치, 물질의 특성 1, 다음에 2 이렇게 나올 건데 첫 번째 1번 A. 1번 물질의 특성. 특성 동그라미. 밑줄합니다. 일정한 조건, 특정한 조건, 밑줄. 특정 조건에서 이게 특정 조건이 뭐냐면 특정 조건 이게 온도나 압력 얘가 일정할 때 항상 일정한 값, 항상 일정의 밑줄, 항상 일정. 됐으면 하나만 물어볼까? 물은 몇 도씨가 되면 끓는 점이지? 100도씨 맞지? 그런데 물 100도씨가 변할 수도 있대. 1기압일 땐 100도씨거든. 근데 그보다 온도가 높을 때 끓을 수도 있어. 언제? 압력이 높으면. 압력밥솥 안에서는 한 120도, 한 20도 더 올라가서 120도에서 끓어. 높은 산에 가면 그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어. 그래서 보통 이 특정 조건에 적어줄까? 압력, 온도 이런 것 때문에 뭐가 변한데 그래도 이거 조건이 같으면 같은 값이다. 물질의 특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 됐지? 그때 옆에 보면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양 X, 양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성은 양에다가 X. 그 밑에 색깔, 색깔로 물질 구별할 수 있는 거 맞나? 어느 정도는. 뭐 황상구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푸른색을 띌 수도 있고 설탕은 흰색이고 이렇게. 맞지? 뭐 빨간색인데 설탕 이렇지는 않을까 이거. 그치? 맛 동그라미. 맛이나 냄새나 이런 것도 특성 된다 안 된다? 되더라. 됐습니까? 그 다음 자 우리한테 밀도, 용해도, 끓는 온도, 녹는 온도. 네모 박스. 이게 실제로 항상 이야기하는 거. 밀도, 오늘 할 거, 용해도, 끓는 온도, 끓는 점, 녹는 온도, 녹는 점. 이해됐습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얘들도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다. 됐지? 그 다음 내려갈게. 질량 비교, 부피 비교는 일단 놔두고 그 밑에 그림 밑에 박스에 화살표 뒤에 질량과 부피의 밑줄 특성일까 아닐까? 질량, 부피. 수민아, 질량과 부피는 특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얘 때문에 구분할 수 없지. XX. 구분할 수 없다. 그 밑에 중간쯤에 압력이 같을 때 끓는 온도 밑줄 쫙. 양 X. 양은 상관이 없다. 거기다 적어주자. 1기압 물의 끓는 온도 템퍼러처 보일링 TB라고 적을게. 끓고 있는 보일링 템퍼러처 TB 끓는 점. 이렇게 적기가 귀찮아서 있어 비잖아. 맞지? 그래서 몇 도씨? 100도씨. 근데 이거 그 밑에 하나 적어줘. 산위 압력솥, 압력밥솥. 그냥 일반적으로 물을 끓이면 라면 먹으려고 물 끓이면 보글보글보글 끓고 있을 때 100도씨 돼. 그런데 역시 산위에 갔다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 그런데 100도씨보다 높게 낮게 이렇게 묻는 거야. 자, 한 번만 봐. 집중해야 돼. 있잖아. 끓는다가 뭔지 아나? 뒤에 다시 나올 건데 여기에 액체로 있던 게 밑에서 가열장치라면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 표면에 있던 게 나가는 거는 증발이야. 얘는 그냥 놔둬도 돼. 그런데 쌤 봐야 돼. 가열하고 있을 때 중간에 있던 애들이 튀어나가는 거 요게 끓는 거야. 이해됐나? 그냥 놔두면 표면에 있던 것만 나가. 그런데 내부에서 기화. 다시 뭐라고? 내부 기화. 얘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안에서 그럼 지금 얘는 뭐예요? 표면 기화. 표면에서 기화가 일어나면 얘는 뭐라고? 증발. 내부에서 기화가 일어나면 뭐라고? 끓는다. 됐지? 그런데 위에서 막 눌러 공기가. 됐지? 나오지 마? 이렇게 누르고 있다고. 근데 세게 누른단 말이야. 아니 나 나갈래? 하고 나가려면
온도가 되게 높아서 입자가 아주 활발해야 나오는 거야. 이해겠나? 그러면 너희 집에서 아마 압력밥솥 다 쓸 거거든. 전기 압력밥솥이건 압력밥솥 쓸 건데 압력밥솥은 이렇게 생겨 있어. 여기에 뭐가 딱 갈고리처럼 걸려서 솥이 이렇게 있었을 때 걸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밑에 가열을 하면 액체로 있던 게 수증기로, 액체로 있던 게 수증기로, 여기에 그래서 기체 입자가 너무너무 많아져. 됐나? 그럼 기체 입자가 너무너무 많아지면 얘가 누르는 힘이 세지는 거지. 압력이 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기체 입자가 많으면 압력이 크다. 이랬나? 그럼 여기에 많으니까 이거 누르겠지. 못 나오게 하는데도 아 몰라 나 나갈래 하려고 하면 거의 한 120도 됐을 때 끓는다고. 그럼 압력밥솥이 봐보면 되게 빨리 된대. 비교를 해보면 그냥 솥은 40분 걸리면 얘는 15분이면 돼. 높은 온도에서 얼른 익거든. 이해되겠나? 높은 온도로서 얼른 익는다. 그래서 얘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압력밥솥에 하면 압력이 크다. 압력이 크면 끓는 점도 높아질 거다. 자, 캠핑 가서 밥 해봤나? 쌤은 캠핑 갈 때 압력밥솥 들고 가요. 특히 산 있는데 가면은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밥이 잘 안 돼. 밥이 잘 안 돼. 왜냐하면 산 위에 공기가 많을까 적을까?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면 이게 기압이거든. 기압이거든. 그럼 높은 산에 가면 기압이 낮아. 기압이 낮아. 여기 누르는 힘이 없는 거야. 여기 누르는 힘이 없으니까 얘들 잘 나와. 그치? 그래서 조금만 뜨거워져도 80 몇 도 되면 끓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높은 온도에서 익으니까 빨리 익었지. 얘들은 한참 끓어도 쌀이 안 익어. 덜 익었어. 그래서 씹으면 언제부터 쌀 아래 뼈대가 있나? 이렇게 된 거야. 그걸 갖다 우리가 뭐란다? 설 익는다. 설 익는다. 안에 거 좀 덜 익었다. 딱딱하다. 이렇게. 이랬습니까? 이게 끓는 점 관련이 돼. 뒤에서 다시 나올 거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이게 뒤에서 나올 거다. 됐습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 압력이 1기압일 때 100도씨에서 끓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 높아져, 낮아져? 높아져. 압력이 낮으면 끓는 점이 낮아져. 이랬지?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다. 요거 하나만. 아까 요까지 다 적었지, 그지? 맞지? 요 얘기는 다시 뒤에 가면 나올 거니까 빼놓고 요거만 좀 기억을 하자. 압력이 높다, 끓는 점이 높다. 압력이 낮다, 끓는 점이 낮다. 됐어? 압력밥솥은 압력이 높은 거고 산위는 압력이 낮은 거고. 그치? 압력 뭔지 기억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쌤이 밀도는 상태하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물질의 상태?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밀도라고 하는 게 사실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이다. 그 얘기를 왜 했다? 자, 밀도라는 것은 밀도는 부피도 특성이 되지 않고 질량도 특성이 되지 않는데 부피분의 질량은 밀도와 같은 값. 됐지? 뭐 나누기 뭐? 부피 나누기 질량이야. 질량 나누기 부피가. 질량 나누기 부피. 누구를 누구로 나눈 값?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이렇게. 그럼 단위는 어떻게 쓸까?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지. 이게 기본이고 요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쓸 수 있지. 그램 퍼 밀리리터 등등등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겠다. 아, 밀도가 큰 거, 질량이 크구나. 화학은 웬만하면 두 개를 하나를 고정시키고 다른 걸 볼 거니까. 그래서 밀도 큰 거, 질량 큰 걸로 생각을 하자. 글씨 닮았다 그랬다 그지? 그러면서 부피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라고 하면 눈금 실린더를 준비를 하고 모양이 일정한 고체면 자로 되면 되겠지만 우리가 보통 그거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모양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설사에 꽂건 실에 매달건 넣었지. 그래서 늘어난 액체의 부피만큼이 바로 물체의 부피다. 됐나? 그 다음 질량은 뭐로 잴 수 있을까? 윗접시 저울 또는 전자저울 이런 걸로 저울을 재더라. 이랬나? 그 단위는 그램일 거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밀도는 자, 가로축이 부피고 세로축이 질량이면 이제부터 꼭 기억해야 되겠다. 가로축이 부피, 세로축이 질량, 그래프가 나오지? 그래프가 나오면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돼? 공식을 떠올려야 돼. 어떤 거? 부피나 질량이 들어가는 공식. 그럼 부피나 질량이 들어가는 공식 뭐였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됐지? 그러면 부피, 질량. 요게 X축. 요게 Y축. 가로, 세로지. 그럼 가로분의 세로니까 뭐가? 기울기가 바로 밀도가 될 거다. 됐나? 그러면 당연히 부피가 0인 건 질량도 0일 거라고. 됐습니까? 어떤 물체가 A고 어떤 물체가 B이면 이 물체의 밀도 A는 부피분의 질량, 즉 요 기울기로 하면 된다. 파란색 기울기로. 됐나? 그런데 B는 이만큼 부피가 됐을 때 요 세로만큼 질량. 이 기울기가 B. 맞나? 기울기가 어느 게 더 커? A, B? A가 기울기가 더 크더라. 그래서 밀도는 누가 더 커? A가 밀도가 더 크더라. 됐습니까? 아니면 보조선으로 요점으로 보면 얘는 부피가 일정한 거거든. 맞지? 어차피 한 가지 물질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B점을 찍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라. 됐나? 선생님 분필을 잘랐단 말이야. 자른다고 해서 밀도가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안 달라진다. 양에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건 부피나 질량 중에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건 부피일까 질량일까? 부피. 그러면 부피는 누구에 따라서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밀도는 달라질 수가 있다. 부피가 달라지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 어느 게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 기체. 그러면 고체로 있던 걸 녹여서 액체로 돼버리고 얘가 기체로 돼버린다면 분명히 부피가 점점점 늘어날 거다. 일반적으로. 그럼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질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상태를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되고 특히 온도와 압력에 둘 다 영향을 받는 건 누구다? 기체다. 기체는 온도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변해서 밀도가 변할 수가 있다. 됐지?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이렇게 아래쪽, 위쪽 A 물질, B 물질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A 물질, B 물질 어느 게 밀도가 크다? A가 밀도가 크다. 그러면 A 밀도가 만약에 5.0이고 B 밀도가 1.4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밀도가 3인 거 넣으면 어디 있을까? 가에 있을까? 나에 있을까? 다에 있을까? 밀도 3? 중간에. 그래서 밀도 큰 거부터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더라. 됐지? 일단 선생님이 다른 거는 문제 풀이하면서 보자. S. 자, 9쪽 보자. 9쪽. 빈칸 한번 볼까? 빈칸. 특정 조건에서 항상 일정한 값, 밑줄. 특정 조건에서 일정하다 뭐라 할까? 물질의 특성. 그렇죠? 물질의 특성. 두 번째, 단위 부피당 질량. 얘가 누구일까? 다시 뭐 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 적어주시고. 밀도다. 밀도가 작으면 뜰까 가라앉을까?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 밀도가 작으면 뜬다. 그럼 누가 떠?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로 뜬다. 됐습니까? yes. 옆에 특성, 동그라미. 1번의 특성 동그라미. 종류하고 상관이 없나? 종류에 따라 다르나? 따라 다르다. 밑줄 O. 두 번째, 이거 이용하면 물질 구별할 수 있다. 구분, 동그라미. 세 번째, 양에 따라 달라지나? 양이 많아지면 밑줄, 달라진다. X. 양이 많아져도 일정하다. 정답 OOX. 그렇지. 2번 물질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은 누구? 부피. 그렇지. 3번 문제 밀도. 누구를 누구로 나눌까? 부피분의 질량이지. 누구를 누구로? 질량을 부피로 고쳐주시고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다. 단위는 맞을까?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조심해야 되는데 그램 퍼 제곱 센티미터 만든대. 세제곱의 동그라미 한번. 3번에 부피가 같을 때 끊고. 질량 동그라미, 밀도 동그라미. 질량하고 밀도는 비슷하게 움직이지. 질량이 작아지면 밀도도 작아지겠지. 4번 문제. 4번 문제. 제일 끝에 이 돌의 밀도 네모 박스. 직접 한번 밑에다 적자. 문제가 이렇게 있었잖아, 그지? 귀찮지만 여기다가 돌의 밀도는 돌 부피분의 돌 질량. 이렇게. 그럼 돌 부피가 얼마일까? 거기 부피가 단위가 뭐지? 그램이가 밀리리터가. 선생님 사실 헷갈려서 옛날에 피자하고 밀리리터하고 닮았네 요래 외웠어. 피자하고 밀리리터하고 닮았네 이렇게 외웠어. 글씨 생긴 게 피자, 피 글씨하고 밀리리터 닮았네. 그럼 잠깐만 이거 몇 밀리리터가 돌 부피지? 10. 원래 물이 얼마 있었다? 50이 있었고 60이 됐지. 늘어난 부피. 늘어난 부피가 돌 부피지. 그치? 10분의. 질량은 얼마? 20. 그럼 밀도는 얼마? 2 그램 퍼. 여기는 세제곱 센티미터 돼 있지. 그치? 그럼 쌤 얘기 들어봐봐. 일반적으로 돌은 얘가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고체지. 이럴 때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를 잘 적어줘. 근데 액체일 때는 그램 퍼 밀리리터를 주로 잘 적어. 이해되겠습니까? yes. 이게 어떤 의미하고 비슷하냐면 할머니 몇 살이야? 이거보다 할머니 몇 세예요? 이렇게 맞잖아. 그치? 너는 몇 세예요? 이렇게 물으면 좀 그렇잖아. 몇 살이니?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런 느낌이다. 자, 5번. 자, 가로축의 확인. 세제곱 센티미터의 동그라미. 수민아, 세로축의 그램의 동그라미. 그러면 A와 D 밀도를 각각 구하시오. A는 5번에 A는 자, 얼마 분의 얼마? 10분의 40. 10분의 40은 얼마? 4g 퍼 세제곱 센티미터. 그럼 D 거는 20분의 12가 그럼 얼마로 할까? D는 이게 좋겠다. 뭐요? 2분의 1 말고 소수 형태로 0.5g 퍼 세제곱 센티미터. 주로 수학에서는 분수꼴로 그냥 쓰는데 과학에서는 분수꼴로 쓰면은 틀렸다 하시는 쌤 계신데 이래나 값을 계산해라 이렇게 된다. 자, 이번에 같은 물질로 예상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별표. 같은 물질로 예상되는 게 어디 있을까? A에다 적으면 얼마? 밀도 4, B 밀도는 1, B에다 1, C는 2분의 3이지 1.5, D에는 0.5, E는 1이지. 그러면 같은 물질로 예상되는 걸 적어라 했는데 잠깐만 서술형으로 나왔어. 왜 같은지 까닭도 적으래. 그럼 뭐라 적을래? 누구와 누가? B와 E. 그치, B와 E거든. 소율을 그만큼 자세히는 안 적어도 돼. 그러니까 부피분의 질량을 안 적어도 돼. 이해되겠나? 원래는 너희 부피분의 질량에서 밀도를 계산하지.
근데 부피분의 질량 안 적어도 되고 얘들은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그래프에 값이 있지. 누가? 밀도가. 그렇지. 그렇게 적으면 돼. 밀도가 얼마로? 2g per 세제곱센티미터로 같기 때문이다. 같기 때문이다. 마침표까지 해야 된대. 이랬습니까? 쌤 좀 더 자세히 적고 싶은데요. 물질 구별하는 특성인 밀도가 이거로 같기 때문이다. 서술형의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어보기. 됐나? 그 다음. 자, 이제 6번 할까? 6번. 6번은 내 생각에 밀도 부등으로. 누가 제일 작아? A가 제일 작지. 누가 제일 커? E가 제일 커. 그럼 순서대로면 A, B, C, D, E 되겠나? yes. 자, 잠깐만. 제일 끝에 비교하시오. 네모 박스. 비교하시오. 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너희들 요즘 시험 안 친 지 오래됐단 말이야. 맞지? 시험 안 친 지 오래됐는데 내년에 시험 칠 때 비교하시오 이 말은 앞에 등호나 부등 이런 말 없어도 당연히 크기로 비교를 해줘야 돼. 부등호로. 말 되겠나? yes. 넘어갈까? 7번. 정답은 밀도. 넘어갑니다. 뒷페이지. 자, 10조. 자, 뭘 준비한 것 같아? 제목에서 보니까 실험 1은 철의 밀도제. 동그라미 2번은 누구 밀도? 물 밀도. 근데 철 밀도는 그림 딱 봤을 때 이거 무슨 저울이지? 1번에. 전자저울 한 번만 적어주기. 전자저울. 그림에 전자저울이다. 전자저울은 얘를 사용하기 전에 0점을 조정해야 된대. 0점으로 맞춰줘야 된다. 0점으로 맞추고 물체 올릴 거다. 가능하겠나? yes. 혹시 오른쪽 두 번째 그림은 무슨 실린더? 눈금 실린더 동그라미. 눈금 실린더에 뭘 담아놨어? 물, 철을 담아놨지. 맞지? 철을 담아놓고 그리고 그 밑에 철에다가 딱 넣었더니 물 부피가 늘어난 거 맞나? 그러면 철 부피는 처음 물 부피만큼 빼줘야 되겠지. 됐지? 자, 옆에 물 밀도 측정하나? 물 밀도. 잠깐만. 혹시 물 밀도 측정 어떻게 하게? 좀 뭐 특별한 게 있어요? 부피분의 질량 할 건데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눈금 실린더가 있었고 여기에 물이 만약에 70ml가 있었다. 근데 내가 여기 있는 비커는 부피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정확하지 않아서. 그러면 전자저울에다가 빈 비커를 먼저 올려. 그리고 여기 있는 액체를 따라 붓는 거지. 됐나? 따라 붓고 나면 여기에 이렇게 옮겨지겠지? 맞지? 다 옮겨져서 70g이야. 그럼 아까 빈 비커만큼 빼줘야 돼. 말 듣나? 액체 질량은 빈 비커 질량을 빼줘야 된대. 자, 밑으로 갑니다. 정리해. 질량과 부피는 양에 따라 달라진다. 맞나? 밑줄 쫙. 질량과 부피는 양에 따라 달라진다. 얘로 구별할 수 있다 없다? 구분 X, 구분 안 된다. 그래서 둘째 줄 중간, 2번의 중간에 단위 부피당 질량 네모 박스. 단위 부피당 질량. 다른 말로 뭐 분해모? 부피분의 질량. 얘가 뭐라고? 밀도. 특성 맞지, 그지? 그래서 그 줄 끝에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밀도가 다르다. 땡땡은 고유한 값이다. 밀도는 고유한 값 동그라미.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1번 문제. 철조각 넣었다. 그러면 아니야, 하고 있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체크했는데. 응?
자, 1번 문제. 그러면 철조각 넣었지? 둘째로 증가한 부피 밑줄. 증가한 부피가 누구 부피가 될까? 철조각의 부피이다. OX, O가 되겠지. 두 번째. 자, 2번. 실험 2. 물 밀도 구할 거든. 그때는 첫째 줄 끝에 물이 담긴 비커의 질량에서 밑줄. 빈 비커 질량을 뺀 밑줄. 요게 물의 질량. OX, O. 됐습니까? 세 번째, 밀도는 종류에 따라 다르다. OX. 맞다. 그 다음에 질량을 비교하면 구분할 수 있나? 질량으로는 안 되겠지. X. 구분 안 돼요. 질량이 같을 때 끊고. 야, 부피가 크면 밀도가 클까 작을까? 작겠지. 맞지? 부피하고 밀도는 같다 반대다. 반대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옆에 갑니다. 이거 너희들 밀도 구했나? A는 얼마? 3, B는 6.5, 6.5 또는 2분의 13. 됐지? C는 얼마? 0.5. D는? 손 다 가리고 어떡해? 다 구해놨어. 얼마? 0.8. E는 얼마야, 원규야? 3. 됐지? 그럼 같은 물질로 예상되는 건 누구다? A와 E다. 2번과 같이 답한 까다. 우리 아까 한번 했지? 누가? 물질 구별하는 특성인 누구가? 밀도가 얼마로 같기 때문이다? 3g per 세제곱센티미터로 같기 때문이다. 3g per 세제곱미터 정확히 안 적히면은 정확한 세제곱센티미터들. 그거 적혔어야 된다. 됐습니까? 옆에 간다. 1번. 물질 특성 옳지 않은 게 몇 번일까? 자, 일단 2번에 특정한 조건 밑줄, 일정한 값 밑줄, OX. 특성 맞다. 5번에 같은 물질이라도 끊고 양에 따라 밑줄. 변할 수 있나? 변하면 안 되지. X. 그럼 정답 몇 번? 1번에 5번. 2번에 특성 동그라미. 넓인데 안 돼? 일단 X. 밀도는 동그라미 온도. X 길이. X 용해도. 오늘 할 거다. O. 끓는 온도. 끓는 점 O. 정답 몇 번? 4번. 3번 문제. 3번 문제. 자, 첫째 줄 끝에 물 동그라미. 50g 동그라미. 그 다음 줄에 100g 동그라미. 물을 50g, 100g 넣고 가열을 한대. 그러면 온도를 재겠지. 우리 애들 상태 변화할 때 우리 옛날에 했던 기억나? 온도가 어떻게 될까? 가열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하다. 그럼 이렇게 될 때가 끓고 있는 거거든. 끓는 점이거든. 그럼 50g이면 좀 빨리 끓어. 빨리 끓어. 100g이면 좀 천천히 끓어. 이랬나? 그러면 일단 기억. 50g의 물이 끊고 주어지 끊는 이가. 저 뒤에 더 빨리 끓는다. OX. O가 되겠다. 두 번째, 50g 물과 100g 물은 끓는 온도가 같다. 밑줄. 끓는 온도는 끓는 점. 물질의 특성이니까 같다. O. 3번. 높은 온도에서 끓나? 많다고? 그런 거 아니지. 높은 애 X. 그럼 정답? 기억과 니은 3번. 4번에 밀도 동그라미. 밀도는 한 번만 적어볼까? 뭐 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그럼 뭐 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단위 부피당 질량. 됐습니까? 그럼 단위 부피당 질량. 기억에 OX. 1번에 O. 자, 4번에 물질의 특성이므로 밑줄 쫙. 온도 압력에 관계가 없을까? 그래도 온도 압력 특정한 조건이지. 온도 압력 네모 박스. 여기가 특정한 조건이다. 특정 조건. 온도 압력 마다 다르대. 그나 온도 압력이 다르면 밀도는 달라질 수가 있어. 그나 근데 그 온도와 그 압력에서 밀도가 같아지면 똑같은 물질이다. 특정 조건에서 같으면 얘는 특성이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온도 압력 따라는 달라진다. 4번에 온도 압력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거에 따라서 특정 값이 가. 따라. 다른 값이 돼.
그럼 정답 몇 번? 4번. 그럼 2번에 잠깐만 종류에 따라 다르다 맞지? 3번의 끝에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맞겠나? 근데 시험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면 안 된대. 왜냐하면 이건 1, 2, 3, 4, 5번이지. 너희 기억, 니은, 디귿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읽어야 되거든. 부분 스킵해서 읽으면 다 틀려. 과학 문제는. 5번에 두 물질 질량이 같을 때 끊고 부피가 크면 부피하고 밀도는 같아 반대야. 반대 밀도는 작다. 오 되겠지? yes. 자 5번에 그림 밑에 봐. 뭘 물었어? 그림 밑에 금속 조각의 밀도 밑줄. 그럼 얘들 우리한테 물은 건 밀도지. 뭐 분해 뭐 해야 될까? 부피 분해 질량. 그래 귀찮으면 density 밀도, 부피, 볼륨, 질량, 매스. 밀도는 부피 분해 질량. 조건은 조금 있어 보인다. 됐지? 근데 부피에다가 얼마 적을까? 거기 12.0 적혀있는 12.0 무조건 하면 되나? 안 되지. 12.0의 물이제 밑줄. 그림 볼까? 그림에 보니까 이거 얼마지? 20 맞나? 그럼 잠깐만. 아까 12가 있다가 금속 넣고 20이 되었지? 금속 건 얼마? 8. 그렇지. 8분의 몇 그램일까? 오케이. 63.2네. 88이 64인데 8보다 조금 작겠다, 그지? 그런 거 있나 없나? 8보다 조금 작은 거 5번 있지? 계산 안 해도 찍을 수 있겠다, 맞지? 맞지? 근데 얘라 이거 학교에서 하면 어떻게 소수 첫째 자리까지 적으라면 어디서 반올림?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기. 이해되겠나? 그럼 정답 몇 번? 5번. 자, 이제는 보자. 박스 밑에 액체 동그라미 액체 밀도다. 그럼 얘를 액체 밀도니까 뭐 분해 뭐? 부피분의 질량이다. 부피를 얼마로 할까? 딱 보니까 몇 밀리리터래? 10. 그래 10.0 됐는데 보통 그냥 10으로 얘기하면 될 거라. 질량은 어느 것을 할까요? 안 되지? 빼줘야 되겠지? 빈 비커. 얼마? 15. 15. 그럼 정답 나왔네. 얼마? 1.5 단위는 그램 퍼? 맞네. 밀리리터 돼 있네. 그 위에 잠깐 고체는 세제곱 센티미터 돼 있지. 액체는 밀리리터 돼 있지. 이게 흔히 쓰는 말. 쓰는 단위. 넘어갑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 자, 뭐 물었을까? 금속A로 예상되는 물질, 예상 동그라미, 이거 누군지 이렇게 물었지. 뭐가 특성이 될 거다? 밀도가 특성이 될 거다. 그치? 그럼 밀도 D는 뭐 분의 뭐? 부피 V분의 질량 M. 부피가 얼마래? 9. 질량 24.32가? 그럼 이름 약 한 10분의 24.3보다 좀 크나? 그럼 2.4보다는 좀 커야 되겠지? 많이 차이 안 나겠는데? 바로 누군지 알겠나? 알루미늄? 왜냐면 어차피 이거 중에서 있는데 숫자가 보니까 밀도가 많이 달라. 2. 얼마, 7, 9, 10 이런 식으로. 확 다르니까 요 정도로 해도 되겠다. 말 됐나? 예스. 그럼 정답 몇 번? 1번. 자, 8번에 별표합니다. 가로축이 뭐가 보일까? 그래, 이렇게 한번 적어줄까? V. 세로축은 뭐? 질량 M. 학년으로 가면 그냥 다 M 할 거야. 그러니까, 자, 일단, 단. 누구 밑줄 할까? 단. 누구 밀줄? 물의 밀도 1, 밑줄 쫙. 물 밀도는 1이래. 됐습니까? 혹시나 A 밀도 너희 구할 수 있을까? A, B, C, D. A. 몇 분의 몇? 20분의 80. 그럼 여기 단위 안 적고 그냥 4 적어놔도 되겠지? 응? B는 밀도가 얼마일까? 3분의 8. 3분의 8. 약 2. 얼마 되나? C 밀도는
2. D 밀도는 2. 그렇지. 나 누가 같은 건지 알겠다. 여러분 혹시 원점을 지난다 안 지난다? 원점을 지날 거다. 그럼 이거 CD는 같은 곡선 위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나? 기울기가 뭐지?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러면 뭐 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 밀도가 되겠네. 가능하겠습니까? yes. 자, 그러면 1번. 물에 뜨는 게 있을까 없을까? 뜨는 동그라미. 뜨려면 밀도가 커야 돼, 밀도가 작아야 돼? 밀도가 작아야 돼. 그럼 뜨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고쳤나? 2번에 누가 밀도가 제일 크지? A. 고쳐주고. 세 번째 A, B 같은 종류일까? 다른 종류일까? 다른 종류예요. 됐습니까? 다 고치고 있지? 4번 A 밀도 얼마? A 밑에 4. C 밀도 얼마? C 밑에 2. 그럼 몇 배이다? 2배이다. OX 5다. 손을 잡고 움직여야 된대. 알겠나? 자, 그럼 정답 몇 번? 지금 5번이. 그럼 질량이 같을 때 부피가 작은. 잠깐만. 질량이 같은데 부피가 작은 거. 부피 작은 거 밑줄. 그럼 한마디로 밀도는 커야 돼. 밀도가 커야 돼. 그럼 누가 있지? 이렇게 하지 말고 밀도가 큰 거 A. 됐나? 이 문제 쌤 별표했다 그지? 얘는 시험 문제 자주 보게 될 거다. 자, 9번 문제. 물에 동그라미, 가라앉는 동그라미. 어떤 걸까? 밀도가 얼마보다 클까? 물 밀도가 1이니까. 물보다 밀도가 크다. 밀도가 1보다 크다. 됐나? A 밀도 불러보면 얼마? 2.4. 직접 적었나? B 밀도? 그치. 30분의 18이지. 그치. 그럼 몇 분의 몇? 30분의 18. 항상 분모는 1, 10, 100, 1000 남겨준다. 봐라. 1, 10, 100, 1000 날려주니까 굳이 얘를 갖다가 6, 5, 30에서 5 할 필요 없대. 3만 날리는 거다. 3만 날려 얘가 10분의 6 이렇게 0.6 됐나? 그 정답 몇 번? 2번 나옵니까? yes. 10번 문제. 10번 문제. 밀도가 가장 큰 거 누구다? 밑에 거. 2번. 물보다 밀도가 작다. 위에 거. 몇 가지? 3가지. 확인했고 플라스틱은 실경류보다 밀도가 클까 작을까? 크다. 밑에 있으니까. 정답 몇 번? 5번. 넘어갑니다. 11번. 11번.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다 첫째로 액체 A에서 D 밑줄. 셋째 줄에 밑줄합니다. 질량이 14.5g, 부피가 5세제곱센티미터인 금속 조각 밑줄 쫙. 된다? 그러면 그거 옆으로 끄집어 당겨. 왼쪽으로. 밀도는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 부피가 얼마래? 5. 질량이 14.5. 그럼 5분의 14.5면 얼마? 3 좀 안 되겠다, 그지? 맞지? 3이 안 될 것 같아. 얘 어디 넣으면 좋을까? A에다 0.5 얼른 적어줘. 그림에. A에 0.5. B는 1.6. C는 3.4. D가 4.1. 그럼 이게 3보다 조금 작겠지? 맞지? 그러면 3.4고 1.6 사이면 되겠다. 그럼 어디 사이? B와 C 사이. 됐습니까? yes. 12번. 온도 압력 동그라미. 온도 압력을 반드시 표시하는 거 누구다? 기체 적어주시고. 그럼 기체인 거 어디 있어? 고체는 누구 있어? 불이하고 알코올 같은 거 고체 맞지? 그치. 자, 그럼 13번에
밀도와 관련된 거 아니다. 몇 번일까? 2번. 2번은 뭘 의미하지? 물방울 왜 맺히지? 그러니까 차가운 거 표면에 물방울 맺힌다? 상태 변화. 그렇지. 정답 나오네. 상태 변화 중에 뭐지? 상태 변화 중에 액화, 빙고다. 됐습니까? 상태 변화 중에서 액화였다. 자, 14번. 구별할 수 있는 특성. 자, 동그라미 하자. 누구? 밀도, 오고, 끓는 온도, 끓는 점, 되고. 됐지? 정답 몇 가지? 2가지였다. 15번에 고체 액체야. 고체 밀도제. 그러면 밀도는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 근데 부피가 얼마지? 그림에 잘 봐야 되겠다. 그림에 보이는 게 저게 27? 그치, 그림에다 27 적어두는 거지. 그런데 첫째 줄에 20ml 물 밑줄.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피분의 질량에서 밀도 구해야 되지. 부피가 27이가 7이가? 7이지. 맞지? 자, 그러면 이 과정하고 다 적어야 되지. 맞지? 누구 부피는? 고체의 부피는 얼마 빼기? 27 빼기 20. 7ml이고 질량이 몇 그램? 11.9g이지. 맞지? 이고 밀도는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으로 얼마분의? 7분의 11.9. 니까 얼마? 1.7. 1.7 그램 퍼 밀리리터 이다. 이렇게 적어야 된다. 됐습니까? 고체의 부피는 27에서 이걸 한국말로 조금 더 적어주면 뭐 물만큼을 빼줘야 되지. 늘어난 부피만큼은 한다. 됐습니까? 그 계산 과정 숫자가 아마 적혀야지 정답으로 인정. 됐습니까? 그 다음 16번에 가로축이 누구? 부피, 세로축이 질량이라 학교에서는 이거 아닐 수도 있대. 항상 그래프가 나오면 가로 성분, 세로 성분부터 먼저 확인. 됐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부피 질량 말고 밀도를 묻겠지. 밀도는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기울기다. 확인해 놓고 문제 봐야 된다. 얘 동그라미 기울기가 밀도. 됐습니까? 그러면 1번. 그럼 밀도. 이거 A 밀도 얼마? 2. B 밀도는 5분의 33. C 밀도는 20분의 40이니까 2. D 밀도가 15분의 12가 얼마? 3분의 2. 3분의 2. 그럼 이 밀도는 50분의 25분의 20. 25분의 20이니까 0.8. 그렇지. 그럼 이거 부등호 어떻게 할까? 누가 제일 커? 이쪽에 있는 애가 제일 크지? B. 그리고 A랑 C랑 같나? C랑 같고 그리고 D, E가 D가 2. E가 0.8. D는 3분의 2가 0.666667 뭐 이렇게. 됐지? 그래서 E, D. 그래프로 대충 할 수는 없다, 그지? S. 자, 같은 물질 두 개 골라라. A와 C는 물질의 밀도가 얼마로? 이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로 같기 때문이다. 몇 년 전에 어떤 애들이 쌤 맞는 것 같은데 쌤 틀렸대요 이렇게 하더라고. 왜냐면 밀도가 2이다. 이런 말 있나 없나? 없어. 밀도는 뭐가 있어야 돼? 단위가 있어야 돼.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인지 아니면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인지 등등등. 어쨌든 부분의 질량, 단위가 있어야 돼. 단위가 없으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될 거다. 이해됐나? yes. 그러면 정답은 AC 밀도가 2g/cm 세제곱센티미터로 같기 때문이지? 3번에 물에 넣었을 때 위로 뜰 것 밑줄. 누가 있을까? D와 E. 이유는 물의 밀도보다 작으면 위로 뜬다. 자, 그 다음 1번 문제. 1번 문제. 철하고 알루미늄하고 철이 작아져도 밀도는 변하지 않는다. 알루미늄이 작아져도 밀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럼 기억해. 밀도 비교하면 끊고. 알루미늄인지 철인지 알 수 있다. OX. 근데 이거 왜 하게? 색깔로 알루미늄과 철이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데 선생님 시계에 있는 이 철이 아니고 철이면 녹슬겠지. 맞지? 여러 가지 금속이야 사실은. 똑같은 게 아니야. 근데 색깔 똑같지? 맞지? 근데 잠깐만. 그럼 색깔이 다른 건가? 집에 주방에 있는 쿠킹 오일. 쿠킹 오일. 본 적이 있다. 한쪽은 되게 반질반질 반짝반짝거리지? 한쪽은 좀 허옇지 않나? 그치? 그거 그래도 알루미늄 100%거든. 알루미늄이야. 근데 색깔이 조금 달라 보이지? 금속들은 금하고 구리 빼놓고 색깔이 다 똑같아. 금은 무슨 색? 무슨 색이랄까? 그걸. 그치? 노란색으로 합니다. 그러면 구리는 무슨 색이라 하게? 그냥 붉은색. 참 웃기지? 그래서 고등학생 시험 문제도 나오면 붉은색, 구리 이렇게다. 붉은색이다. 됐어? 그러면 그럼 금속들이 알루미늄 철인지 그냥 봤어.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밀도로 하는 거야. 이랬나? 자, 혹시 너희들 이거 정답 몇 번 했어? 1번. 디귿. 맞나 틀렸나? 반으로 자르면 네모 박스. 그제부 땡깁니다. 반으로 자르면 부피 커져 작아져? 부피가 절반으로 되겠지. 그 대신 질량도 절반으로 줄어들겠지. 그럼 분모도 작아지고 분자도 작아졌지. 밀도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지. 이해됐나? S. 그럼 잘라도 밀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럼 밀도 변하면 땀 물질 되는 건데. 됐습니까? 자, 리을에 알루미늄을 가열하여 액체가 되더라도 밑줄. 상태가 다르면 밀도는 달라지는 거 맞나? 그럼 이거 액체가 되면 밀도 달라지지 않나? 달라져야 되겠지. 상태가 다르면 밀도가 다르대. 한 번만 적어보기. 상태가 다르면 밀도가 다르다. 선생님이 궁금한 게 있다. 물 좀 주세요 했는데 누가 맹물 주는데 시원한 물 주세요 그래서 얼음을 둥둥 넣었어. 오히려 얼음 깔았나 둥둥 뜨나? 그치? 왜 그렇지? 밀도가 작아졌어. 맞아.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물이 얼음 되니까 위에 둥둥둥 떴단 말이야. 그치? 그럼 밀도가 누가 제일 크게? H2O 밀도. 물, 수증기, 얼음이 있거든. 누가 제일 커? 물이 제일 커. 그럼 누가 작을까? 얼음. 누가 제일 작을까? 이제 수증기. 수증기 부피가 엄청 커졌거든. 엄청 커졌거든. 한 1700배만큼 커져. 1700배면 어느 정도냐면 봐봐. 선생님이 이게 분필 하나잖아. 요만큼 물이 있잖아. 요만큼 물이 있으면 요 한 통이 10개 들어가거든. 그러면 요만한 상자가 100개야. 1700개. 요만한 상자 17개. 이만큼 돼야 돼. 엄청 커진다는 거지. 이랬지? 그럼 부피가 많이 커지니까 밀도는 많이 작아지겠지. 됐나? 상태에 따라 밀도는 달라진다. OX.
O.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O. 됐나? 그래서 이게 잘 납니다. 1번 문제 별표. 1번. 쌤 옛날에 나 이거 틀렸던 것 같아. 반으로 잘랐는 거. 그래서 내 기억이 나. 그래서 쌤한테 쌤 부피가 작아지는데 왜 밀도가 안 작아져요? 따졌다가 혼났음. 윤정아 질량도 작아진단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질량은 내가 생각하기에 그때 고유한 양, 변하지 않는 양. 그것만 생각한 거야. 질량은 변하지 않는데 이것만 머릿속에 막 외워놨다가 뚝 잘랐어. 부피는 줄어든다. 변한다. 막 좀 봐요. 질량은 안 변하죠. 하다가 진짜 등짝 스매시. 됐나? 밀도 변한다 안 변한다? 자르면 안 변해. 상태는 달라진 밀도 변해. 됐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 상태가 달라진 밀도가 달라지니까 얼음이 떴다. 됐지? S. 자, 마지막 한 문제 하고 쉬자. 혹시 너 이거 아르키메데스 뭐 하는 거지? 이분이 처음 뭐 있었어? 순금이 있었어. 임금님이 뭘 갖고 싶었다? 왕관. 그래서 세공사한테 야, 너가 기술이 제일 좋다며 왕관을 만들어 와라 이러면서 순금을 딱 준 거야. 그치, 왕관. 근데 참 왕관을 만드니까 안 예뻐. 안 예뻐. 예를 들어서 엄마도 아마 있을걸 집에 순금 반지 이런 거 결혼할 때 어른들이 해준단 말이야. 그 순금 반지를 정말 못생겼어. 왜냐? 순금 반지는 반짝반짝거리는 걸 박을 수가 없어. 왠지 아나? 박아 놓으면 없어져요. 너무 물러. 왜? 혹시 너희들 그거 봤어? 금메달리스트 인증샷. 그게 이유가 뭐냐? 순금은 진짜 그 순금 반지는 누렇게 생긴 거 하나도 안 예쁜 거. 이로 하면 눌려. 이가 부러지는 게 아니고 순금이 찌그러져.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인증샷으로 순금입니다 이래갖고 하는데 왕관 하나도 안 예쁜 거야. 임금님이 기술 좋다고 시켜놨는데 내 이름에 먹칠하는 것 같다 이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잘 만들까 하다가 은을 조금 섞었어. 은이 좀 싼데 은을 좀 섞으니까 왕관이 뚝딱뚝딱뚝딱 예쁘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생각보다 이거 너무 좋은데? 왜? 순금 되게 비싸거든? 요즘 특히 쌤 결혼할 때 비하면 한 열 몇 배 뛴 것 같아, 금값이. 요즘 금값. 내가 아기 때 받은 금반지 있지? 아마 집에 있을걸? 그거 하나가 한 80 몇만 원, 거의 한 100만 원 수준인 거야. 옛날에 한 5만 원 하던걸? 이러겠나? 100만 원 수준이야. 근데 잠깐만, 야, 그 금을 조금만 해도 되게 비싼 거잖아, 그러면. 근데 그거 약간 빼고 은 넣으니까 예쁘게 만들어지고 부자 된 것 같은 거야. 이거 조금 떼서 넣으니까, 내 주머니 넣으니까. 그 세공사가, 무게는 맞춰야 될 것 같으니까 금 넣고 은을 좀 쓴 거지. 와, 근데 임금님은 옛날부터 공부 되게 많이 한 사람 임금님이잖아. 어지간한 거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 야, 이 사람이 은하고 금하고 섞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을 알아와. 이렇게 한 거지. 됐나? 근데 지금 쌤 알기로 제일 밀도가 큰 게 금이라고 해도 될 거라. 혹시 얘라 종이컵 이렇게 되면 몇 밀리리터 정도 되게? 200ml 정도 돼. 200ml. 보통 우유 한 통 알지? 그 정도. 그러면 만약에 물이 들면 200g이다. 물 밀도가 1이니까. g이나 밀리리터는 똑같을 거니까. 근데 여기다가 금을 넣으면 금 밀도가 쌤 알기로 19.3인가 그렇거든? 한 19배밖에 안 무거워. 약 20배라 치자. 20배라 치면 얘가 얼마? 금으로 하면 4,000g이지. 4kg이면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가방 너무 무거워. 그 가방 무게인 거야. 알겠나? 엄마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가방 너무 무거워. 막 다리가 휘청휘청거리는 그 가방 무게가 4kg이거든. 종이컵 하나가.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왕관에 섞었는지 안 섞었는지 어떻게 알지? 이게 밀도가 진짜 커. 목욕하다가 알았어. 목욕하다가 물 가득 있는데 탁 들어가니까 물이 쫙 넘치거든. 잠깐만. 이거 왕관이 삐죽삐죽한 모양이니까 물 가득 담아놨다가 왕관을 이렇게 해서 넣으면 물이 넘칠 거야. 물 넘친 게 바로 이 왕관의 부피일 거야. 맞지? 그러면 임금님이 원래 5kg의 순금을 줬다. 왕관 5kg인지 확인해 왔다. 이렇게 된 거지. 됐지? 5kg인데 자, 이쪽에는 뭐 넣을까? 순금. 이쪽에는 순금. 똑같이 해가지고 순금 5kg 넣었더니 물이 요만큼 넘친 거야. 에이, 세공사 죽었겠지. 맞지? 넘친 물이 부피일 거니까. 순금 말고 밀도가 작은 거 좀 섞었으니까 물이 많이 넘쳤지. 말 듣나? yes, 다 알고 있는 얘기겠지만 1번. 넘친 물의 양은 물질의 부피의 빗줄 OX 5다. 두 번째, 순은의 부피가 제일 크다. 제일 많이 넘쳤지. 맞아. 세 번째, 왕관 밀도가 끊고 순금 밀도 거기 밑에다 꽂히자. 뭐라고 꽂히냐면 왕관의 밀도 그랬지? 순금의 밀도 돼 있지? 자, 그 밑에 좀 적고 부피. 부피만 부등호 해보자. 왕관 부피가 크나 순금 부피가 크나 그림에. 그렇지. 이렇게. 그럼 부피하고 밀도는 같아야 돼? 반대해야 돼? 반대로 돼야 되지. 이렇게 됐는지 문장 확인. 왕관의 내가 이걸 잘못했네. 왕관하고 순금하고 부피의 부등호를 잘못했네. 쉬겠다는 일념하에 왕관의 부피가 크나 순금의 부피가 크나? 왕관의 부피가 말은 왕관의 부피가 크다 해놓고 순금에다 해놨지. 왕관의 부피가 크다. 그 왕관의 밀도가 작다. 요래야 되지. 말은 왕관의 부피가 크다 이러면서 반대로. 됐습니까? 그럼 3번이 맞다 틀렸다? 틀린 것 같다. 자, 잠깐만 4번.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면 넘친 물은 순금하고 같다. 맞겠나? 5번. 왕관에는 순금보다 밀도가 작은 은이 좀 섞인 것 같다. 맞겠나? yes. 정답 몇 번? 3번. 그래. 잠시 휴식.